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2027년 치러지는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준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실사단이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실사단은 선수촌 운영 계획과 폐회식 등 대회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다만 개막식이 열리는 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과 폐막식 장소인 세종 종합운동장 건립이 불투명해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피수,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실사단이 2027 충청권 하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4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선수촌이 세종시 이외에 충북대에 추가로 마련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교통 여건은 괜찮은지 등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The reason why the second Pisu Games Village is selected as being, let's say, only 20 kilometers away from the main one. 이와 함께 폐막식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와 나머지 준비 상황이 피수 조건에 적합한지도 따져 물었습니다. 충청권 조직위를 방문한 실사단은 오는 금요일까지 세종시 선수촌 부지와 선택 종목 채택을 위한 세종과 천안 골프장 부지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사는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첫 관문입니다. 피수는 실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집행위원회를 열어 세계 선택 종목과 선수촌 운영, 폐회식 장소 등을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다만 개막식이 열리는 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과 폐막식 장소인 세종 종합경기장 조성은 그린벨트 해제와 정부 타당성 재조사, 사업비 마련 등이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막식, 폐막식이 원래 계획된 그런 경기장에서 할 수가 없게 됐을 때를 대비한 지금 B플랜을 피수 실사단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를 대비한 것들도 크게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개막식 장소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폐막식은 세종중앙공원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조직위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예산 마련과 함께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고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일방 통행로에 길을 잘못 든 차량들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19살 A씨 등 주범 2명과 공범 10명 등 1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향 친구 사이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험금 대부분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대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을 경찰이 침착하게 제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7시 10분쯤 대전 용전지구대에 술에 취한 2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찾아와 너네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경찰들을 위협했습니다. 팀원들이 칼을 버릴 것을 요구하면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이 지구대 팀장이 뒤쪽에서 A씨를 제압해 다친 사람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인근 주점에서 무전 취식으로 점주와 갈등을 빚다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에 화가 나 지구대를 다시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폭풍이 지방의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유성을의 대전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정치적 신의를 지키겠다며 동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유성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 지방의원 4명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조원휘 이금선 대전시의원과 송재만 이명숙 유성구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과 정치적 신의를 지키겠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 지역 주민을 위한 민생 정치에 집중하겠다면서도 탈당 이후 국민의힘 입당 등 향후 행보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시 구의원들의 동반 탈당으로 대전 시의회 22석 가운데 민주당 의석은 4석에서 2석으로 유성구의회는 민주당 의석이 6석에서 4석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방의원들의 탈당인 만큼 대전 전체 총선 구도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탈당한 시 구의원들이 유성 지역에서 오랜 기간 표밭을 다진 인물들인 만큼 이상민 의원의 향후 거취에 따라 유성을 총선에는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탈당에 대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원들이 정치적 신의만 쫓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투표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정당을 보고 찍잖아요. 선택을 이제 탈당을 한 거니까, 선택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유성을이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가운데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7일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허 전 시장은 이상민 의원의 배신에 대해 시민들의 따끔한 질책과 단죄가 있을 것이라며 그 길에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밝혀 이 의원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철제 난간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외부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56살 A씨는 당진에 위치한 외부업체 소속 노동자로 7.5m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공사는 규모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지만 노동당국은 적용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고 김영균 씨의 5주기를 맞아 태안화력 앞에서 김 씨의 어머니와 동료 노동자 100여 명이 참석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김 씨가 숨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과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 씨 사망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 오전 예정돼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은 걸음이 느리다 보니 횡단보도를 걷다가 한복판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요양기관 주변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호를 조정하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조형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5톤 덤프트럭이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달려옵니다. 지난해 10월 대전 동구 홍도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길을 걷다 숨진 65세 이상 고령자는 558명, 이 중 62%, 345명은 길을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보행 속도가 느리다 보니 보행 신호 안에 길을 건너기 어려워 사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층이나 한번 해도 보행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좀 시간을 늦춰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고령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파란불 시간을 늘리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초당 1m로 계산하는 일반 보행 속도 대신 초당 0.7m인 고령자 평균 보행 속도에 맞춰 보행 신호 시간을 평균 2에서 3초가량 늘렸습니다. 개선 사업이 진행된 교차로입니다. 21m 길이의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파란불이 28초 동안 켜집니다. 기존보다 2초가량 더 늘어난 겁니다.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고령자들이 많이 찾는 요양기관을 파악하고 도로교통공단이 주변 교차로를 분석해 선정된 전국 152곳에서 진행됐습니다. 대전 9곳을 비롯해 충남과 세종에선 각각 2곳씩 신호체계가 개선됐습니다. 보행 시간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노약자라든가 고령자분들께서 좀 더 편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들이 자주 오가는 교차로를 추가로 분석해 사업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서천군 장항읍 옛 장항재련소 부지에 습지를 복원하고 생태숲을 조성하는 장항국가습지 복원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예타 통과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 동안 685억 원을 투입해 옛 장항재련소 주변 오염 정화 지역에서 자연환경 복원 제1호 사업을 추진합니다.
앞서 환경부는 2013년부터 옛 장항제련소 일대 중금속 오염 토지 110만 4천 제곱미터를 매입해 2020년까지 오염 정화 작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카이스트 학사과정 일반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 수학 면접 시험 문제에 일부 오류가 있어 학교 측이 전원 정답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이스트는 수학 2번 문제에서 직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정답을 구할 수 있지만 표기가 누락된 사실을 시험 당일 확인했고 해당 문제 채점 과정에서 전원 정답 처리한 후 이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이 이런 내용을 담은 총장 명의의 안내문을 응시자들에게 보낸 가운데 일부 응시자는 여러 응시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취업난 속에 장애 학생들의 취업은 더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 학생들은 특수학교에 마련된 실습 현장과 학교 기업에서 오늘도 취업의 문턱을 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평범한 마트처럼 보이지만 발달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에 설치된 실습시설. 유통 분야 취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상품 진열부터 고객 응대와 택배, 판매까지 절차를 꼼꼼히 익히고 있습니다. 학교 기업인 세탁실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의 이불과 운동화를 가져와 세탁 기술을 익히며 봉사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큰 공간으로 나가게 되면 아이들도 불안해하고 그런 것들을 학교 안에서 이렇게 연습들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실습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4차 산업 분야에서도 장애 학생들의 취업 유망 분야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AI 이미지 생성 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그림으로 장애를 이겨내고 취업 문턱을 넘은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상상력도 풍부하고 특이한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대전의 또 다른 특수학교에 있는 학교 기업 카페에서는 바리스타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실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에 이어 바리스타 2급 자격증까지 취득해 커피 머신을 능숙하게 다루며 다양한 음료를 만들어냅니다. 장애 일자리 사업 카페 보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음료나 커피 제조법과 카페 운영 방법을 배워 작은 카페 전문점에서 사장님이 되고 싶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특수학교에서 취업의 꿈을 키우는 전공과 졸업반 학생은 1000여 명. 하지만 일자리를 꿈꾸는 이들의 열망과 달리 취업률은 5년 전부터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직종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 학생들을 많이 고용을 해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이 취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지만 어엿한 직업인으로 서기 위한 사회적 배려는 아직 부족하기만 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 디자인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중부권 최대 규모의 디자인 전시회인 2023 대전 디자인 페스타 개막식이 대전 디자인진흥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디자인 더 나은 성장이라는 주제로 디자인 기술, 트렌드 등 디자인 사업의 미래를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특별 주제로 30년이 된 꿈돌이 이미지를 재해석한 꿈돌이 캐릭터 공모전엔 100건 이상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공모전 수상작과 IT 융복합 전시, 꿈돌이 패밀리 전시 등은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9월 보령 옥마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60대 조종사와 20대 체험객이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 결과 안전장치가 미흡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사고 당시 바디캠을 포렌식한 결과 이륙할 때부터 안전장치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걸로 조사됐다며 60대 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